게스트분들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생추어리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시네마다의 성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게스트분들 모두 도착하셔서요. 이제부터 기자간담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서 자리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요. 저희 원민철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게스트분들 모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은 그 뒤부터 좀 이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추어리 연출 맡은 왕민철입니다.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재활관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노리고 있는 김봉균이라고 합니다. 건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최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주동물원에서 진료소 의사로 일하고 있는 홍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화 보자마자 질문을 하시기에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좀 간단하게 이 작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좀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2019년도에 개봉한 동물원이라는 영화의 후속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물원이라는 영화는 청주동물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동물원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사실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김봉균 재활관리사님과 최태규 활동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기획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사실 두 분이 되게 주요한 등장인물로 나오시잖아요. 그런 배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촬영을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청주동물원이라는 공간에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시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오는 동물들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셨고 그 영화를 촬영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에 너무 많은 공감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영화에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주동물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화를 개봉했던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감독님 처음 뵙고 그때 말씀하신 건지 그 후에 말씀하신 건지 이제 후속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 운동단체라서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이 많은데 그걸 이제 뭐 영상으로 담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뭐 별로 망설임 없이 참여하긴 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자면 이제 감독님 동물원에서 나가지 마라. 싸워도 계속 좀 붙어 있어야 영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가버려가지고 영화가 틀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홍선영 수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주동물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영화에도 잠깐 등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는 영화에 길게 나오지 않아서 청주동물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태규 수의사님의 퇴사 덕분에 청주동물원에 입사를 한 수의사고요. 청주동물원에서는 동물 의료 서비스를 조금 증강시키기 위해서 지금 분과를 나눠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수의사 3명 중에서 내과 파트를 맡아가지고 진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하고 생추어리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동물원의 뭔가 좀 확장된 버전이 생추어리인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지금 생추어리를 만들고 계신 또 생추어리를 운영하려고 하고 계신 최태규 주사님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외형상, 그러니까 시설
동물의 측면에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을 가두어서 기르는 공간이고 동물원이든 생추어리든 야생동물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사람이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거의 똑같고요. 다만 그 야생동물들을 가두어두는 이유가 뭐냐? 왜 거기에서 살게 하느냐? 혹은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르는 이 돌봄의 수준이나 돌봄의 정도, 돌봄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동물원과 생추어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물원은 지금 현대동물원의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보전과 교육과 연구 세 가지 목적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원들이. 근데 어쨌든 이것들은 사실 인간이 정한 목표에 가깝고, 생추어리에서는 뭐 생추어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생동물 생추어리라고 했을 때는 야생동물이 야생으로 다시 나가지 못할 때 그들을 그냥 돌보는 것, 잘 돌보는 것, 그들의 복지가 나쁘지 않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생추어리라는 정의 제가 물어봤을 때 해주셨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거든요. 인간의 쓰임에 의해서 생추어리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쓰임에 의해서 살던 동물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의를 카톡으로 드렸던 거였습니다. 저 뭘 보고 말씀드렸나 봐요. 예, 어쨌든 생추어리에 가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고 했을 때, 뭐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인간에 의한 쓰임이 다 했을 때, 쓰임이 없어졌을 때, 혹은 그 쓰임에 뭐 사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동물들을 보호한 공간, 돌보는 공간 정도로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기준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동물원의 지금 대한민국의 동물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네 분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 혹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동물원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영화가 촬영됐을 당시에는 동물원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고요. 지금 그 뒤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이제 좀 물리적인 기준도 생겼고, 이제 동물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정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그때하고는 좀 시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죠.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좀 어떻게? 네. 일단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관객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의 일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좀 동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변인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이게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태규 활동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줌에서 얘기했던 동물원 기준이 법적인 기준 플러스 이제 동물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청주동물원에 있을 때니까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동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종을 보유하고 어떤 종은 없애고 어떤 종을 키울 것이냐, 도입할 것이냐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을 잘 돌리기 위해서 동물의 복지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동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같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인데, 사실 동물원들의 그런 지침들이 다들 가지고는 있는데요. 되게 오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막 10년, 20년 전에
그 이상한 얘기들, 동물원이 굉장히 바보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뭐 500만 원 이상은 좋은 동물이고 뭐 500만 원 밑으로는 나쁜 동물이고 뭐 이런 바보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게 그 준 회의에서 했던 얘기고요. 영화는 뭐 오늘 저기 시네마저 대표님께서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보려고 하거든요.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볼 때도 글쎄요, 제가 좀 너무 날카롭게 굴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안락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락사라는 것이 좀 사실 개나 고양이를 안락사 할 때는 되게 불편해하고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야생동물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랑 상관없이 살던 애들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던지는 데에 중요한 그 영화인 것 같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이 동물의 단순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귀여운 동물, 사랑스러운 동물, 또 소유하고자 하는 동물에 대한 뭐 그릇된 욕심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동물을 다루지만 그 동물의 귀여운 이미지를 소모하는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귀여운 이미지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에게 물음을 좀 던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함께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홍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이미지라는 것이 대체로 소비의 형태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좀 산업이나 그런 측면들 때문에 대체로 동물 소비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소비되지 않는 많은 야생동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정도의 관심이 있을 뿐이라서 사실은 주위에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자기의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원의 동물들 같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야생에 있는 동물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최태규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김봉균 재활관리사 선생님이랑 홍성현 수의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그 줌회의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게 청주동물원의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동물을 안락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마다 열리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회의에서 어떤 분은 안락사에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다수결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봉균 선생님, 홍순현 수의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야생동물이지만 저희가 굳이 분류하면 전시동물로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야생동물은 진짜 야생동물 센터에서 구조 관리하는 친구들은 야생동물이고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치료하고 관리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먼저 최태규 선생님부터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윤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준비위원회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어쨌든 법적 제도적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자체에 그 속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고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딪힘에 있어서 부딪히다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결정기구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의사 2-3명과 사육사 담당 사육사 2-3명 정도
이제 좀 심각한 일이다 싶으면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10명, 11명 정도가 모여서 이 동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늘 보는 동물이고 매일매일 보는 동물이고 그 동물에 대한 생각도 매일 공유하는 사이들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 뭐 윤리적 문제, 철학적 문제들 또 혹은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또 동물 권리의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의견을 듣는 자리에 가깝고요. 의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수결이나 이런 얘기나 이런 절차는 없고 동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분명히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여타 다른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법에 야생생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살펴보면 야생동물의 정의가 사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공공재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공재는 결과적으로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측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생동물을 다룰 때에도 최대한 공공재에 준해서 어떤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앞에 동물이 쓰러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 친구를 돌보면 더 잘 회복시키고 잘 지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정의라던가 뭐 사랑이라던가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객관성을 잃기 굉장히 쉬운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말 공공재에 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동물원 홍성현입니다. 그 아까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가지고 잠깐만 첨언 드리자면은 그 현재 윤리위원회는 그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결을 하는 기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벤트를 준비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이벤트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동물들을 소비하는 그런 이벤트로 이렇게 나락이 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그 토론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열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김홍민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기르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하고 정이 들어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 청주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은 그 외부로 방사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데리고 있을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있는 환경에서 더 편안한 환경을 주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 너무 편안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영화 장면에서도 있었는데 그 고라니 친구가 옆에 와서 이렇게 치대고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 경계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거에 반해서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예뻐해줘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키태규 선생님이 결국 청주동물원을 그만두시게 된 계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한 어떤 서로 다른 시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물원을 더 낮게 조금 더 낮게 하는 것보다는 생추어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어떤 동물원에 계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주로 좀 다투셨는지 어떤 시각차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김정호 선생님이랑 많이 좀 가까워졌는데 다시 이럴 때마다 다시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시각의 차이는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들어갔었고요. 들어간 목적이 이제 동물원 일, 특히 이제 동물원의 어떤 진료 수의사를 일을 하려고 하던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저는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이고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제가 공무원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 뭐 안락사에 대한
생각의 차이나 뭐 그 밖에 어떤 이슈들 동물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시각적인 차이들은 사실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싸우면 저는 잘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공무원 분위기. 죄송합니다. 옆에 계시니. 그래서 하여튼 못 견디고 나온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원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서 더 있었다고 저는 느껴서 나왔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특히 그 대사 중에 우리도 생츄어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가 정말 마음에 확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장면을 되돌려 보면 올빼미 맞나 모르겠어요. 올빼미가 이 날개 깃을 다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락사 당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왕 감독님한테도 드리고 싶고 김봉규 선생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왕 감독님한테는 어쨌든 2019년 동물원에서 두 번째로 이제 후속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안락사라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 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그 생츄어리가 있었다면 그 올빼미 같은 친구들은 생츄어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안락사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혹시 이제 다른 이제 동물 이 개고양이가 들어가는 그런 동물 보호소처럼 자원과 혹은 뭐 공간의 문제 때문이었는지 그런 게 또 좀 궁금합니다. 네.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역시 동물원에서 이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물원에서 생각 외로 많은 동물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동물원에서 동물이 그렇게 죽는 것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동물원에서도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고 감추지 하더라도 일부러 내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뭐 제가 첫 영화를 찍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봤음에도 사실 동물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뭐 그런 죽음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또 두 번째 영화를 찍게 되는 계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 동물원에서의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다뤄보자. 네, 동물원에서의 동물의 죽음을 다뤄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혹은 안락사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게 사실 인간 영역에 들어온 동물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 형태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민감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감하지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락사라는 주제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공간의 제약 혹은 뭐 환경이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자원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과감한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락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역시 동물의 복지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이 친구한테 더 행복할 것인가 이거는 동물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요소를 두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동물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봐온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주관성을 가지고 이 친구를 대변했을 때 이렇게 살아서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안락사를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생츄어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츄어리가 안락사의 회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생츄어리는 생츄어리대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안락사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츄어리는 생츄어리대로 또 안락사는 안락사대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인 만큼
보다 건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안락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구조센터이기 때문에 또 공공재인 야생동물을 다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수리부엉이였거든요. 그 수리부엉이가 생추어리가 있었으면 안락사를 하지 않아도 됐을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직원은 당시에 안락 생추어리 있으면 거기 보낼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리부엉이는 못 날거든요. 평생 못 납니다. 그러면 계속 바닥에만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건데 조류가 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게 예견이 됐을 때 이 친구를 생추어리에서 발바닥이 계속 아픈 상태로 오랫동안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이걸 치료를 하면서 사는 게 괜찮은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저라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차라리 안락사를 해주는 게 이 친구의 복지에 더 바람직한 방향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돌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생추어리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고라니 2마리 잡는 그 농수로 부분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막혀 있으면서 위에는 또 트여 있고 그래서 뭔가 동물원이 함의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거기서 애들을 잡아야 하고 애들은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와서 좀 그걸 앞뒤로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에 그 새떼가 하늘 가득히 나는 모습을 좀 길게 담으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전문가시긴 하지만 동물원 전문가지만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좀 동물원은 좀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게 있으면 또 혹시 그 장면에 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물원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를 앞뒤로 배치한 이유는 사실 그 장면을 찍으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충남 야생동물센터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촬영 가시겠냐라고 물어봐서 갔을 때 사실 저는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농수로에 고라니들이 그렇게 빠져서 죽는구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왜 그렇게 그런 처지를 당한다라는 걸 알았고 사실 그 장면 자체가 뭐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야생동물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로라는 사실 누구에게는 필요한 그리고 그냥 보면 뭐 다른 동물들한테 무해할 것 같은 그런 시설이 어떻게 고라니를 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라는 것들이 네, 지금 야생동물이 처한 현실을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춰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그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인간의 구조물들, 인간의 영역 안에서 있는 동물들을 좀 길게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랑 접해 있는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혹은 이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영화는 동물원이라는 작품의 소편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물원을 촬영하실 때와 생초를 촬영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차별점으로 두셨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해주셨던 질문에 대답을 안 한 것 같네요. 동물원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청주동물원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크게 보면 그 목표점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청주동물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동물원이라는 영화랑 생철이라는 영화를 찍는 그 중간에 청주동물원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일단 동물 구입비를 없애서 더 이상 동물을 돈 주고 사지 않는다.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공영동물원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을 사오지 않아도 데려올 동물들이 정말 넘쳐나고 갈 곳이 없어서 안락사가 될 수 있는 동물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청주동물원의 그런 큰 방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요. 전작인 동물원이랑 이번 작품 생추어리를 제작할 때 좀 차별점을 둔 곳이 있는지. 네. 동물원을 찍을 때는 마치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처럼 그 청주동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동물원 내부의 모습만 나오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중에 일부는 어떻게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어떻게 동물들이 이 청주 동물원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여정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영역을 좀 확장했달까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충남 동물 야생구조센터에서 이제 안락사한 동물들을 따로 이제 보관을 해두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물들을 보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동물 사체를 이제 보관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 시점으로 1년에 약 2,5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은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동물이 결과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체가 되어서 냉동창고에 그렇게 수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수납이 되는 이유는 폐기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쌓아두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들어왔던 동물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지정된 업체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피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씩 업체가 와서 그 사체들을 가져가면 소각을 하고 그러면 채워졌던 공간이 다시 비워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냉동 창고에 많은 사체가 쌓여 있는 거는 저희한테는 일반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마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그런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조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그럼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구조센터가 발전할 수 있게 또 많은 관심과 채찍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쥐 끈끈이의 그 참새가 잡혀서 이제 그 치료를 하시는 중에 또 다른 참새가 거기에 걸려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동물원 자체에서 벌어진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태규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 뭔가 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뭔가 그런 강화가 돼야 되나?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조금이라도 더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락사나 이런 여러 가지 동물권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아직 많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혹시 이 동물권 관련해서 조금 더 발달돼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다른 국가들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이 프레스킷에 보니까 작품이 주로 국내 영화제에 출품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이건 신영한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먼저 세태규 선생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쵸. 그러니까 동물원은 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봄을 돌보고 있는 하천 시설이든 어쨌든 인간이 뭔가 동물한테 주기 위해서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밖에다 뿌려놓는 동네 그 지역에는 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쥐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쥐 덫도 놓고 쥐 끈끈이도 쓰고 뭐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타겟하지 않는 동물들 그리고 뭐 참새가 거기 붙고 그럼 그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또 황조롱이가 가서 붙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이제 뭐 쥐 약을 많이 썼었는데 그 쥐 약 먹고 개나 고양이가 죽는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런 뭐 동물원을 비롯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동물을 다루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시스템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없었고요. 사실은 아까 동물원 수족관법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동물원 수족관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어서야 동물원 수족관을 관장하는 법이 최초로 생겼고 그 법조차도 특정 기업의 입김으로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인 거죠. 동물을 어떻게 다뤄도 상관없고 예컨대 동물원에 키우던 사슴을 뭐 영양탕집에 팔아먹어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뭐 참새 몇 마리가 죽고 뭐 거기 황조랑이가 붙었든 안 붙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봉균 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 캠페인하는 곳들이 있고 이제 그런 곳과 사실 동물원이라는 곳은 아주 끈끈하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인데 아직 그러지 못했던 상황들 시간들이 길었던 것이고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 거고 뭐 사실 법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에도 있고 야생생물법에도 있는데 적용을 할 사람도 없고요. 행정에서 공무원이 뭐 혹은 경찰이 가서 뭔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죠. 그런 문화가 아닌 거죠. 아이고 참새 붙었다고 참새 죽였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는 분위기인 거죠. 우리 사회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아마 갈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이 동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동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지는 세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안락사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너구리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앞다리 하나를 없애야 되는 소실되는 상황이라면 자연으로 못 돌려보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쌓이고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너구리는 앞다리가 없는 것도 자연에서 서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적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락사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뭐 연구된 논문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안락사 기준을 좀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를 많이 한다는 건 아까도 저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살려낼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가능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안락사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더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 네, 그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안락사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락사를 할 수 있다까지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경우엔 안락사를 한다, 이 경우엔 안락사를 한다, 이 경우엔 안락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네, 분명히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음에 또 최태훈 선생님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죽여도 되고 어떤 동물은 죽이면 안 되냐는 사실은 그게 뭐 제도적으로 있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이 건건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뭐 동물이라고 했을 때 뭐 이건 사람의 의학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살려야 한다라는 전제가 너무 커지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어떤 감염성 질병이나 외상 같은 것들에서 인간의 죽음을 자유롭게 했고 동물의 죽음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래서 노령성 질병, 예컨대 암 같은 외에는 거의 다 정복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가 어떤 수의학적인 방법 혹은 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는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좀 우리한테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살리려고만 하는 어떤 움직임 때문에 사실 안락사가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미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의학적 조치가 동물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살리겠다와 얘가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로 좀 나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작정 살리겠다라기보다는 그랬을 때는 이게 어쨌든 어떤 경우에 죽여도 되고 어떤 경우에 살려야 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이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현 수의사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동물원 홍성현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안락사는 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해외 가이드라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모호하게 작성을 해놓은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개체마다 저마다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예후를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이렇게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이드라인에다가 단순하게 그렇게 넣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렇게 참고하는 거는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의 동물원 연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련해놓은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안락사 가이드라인들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동물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해봐도 항상 문제는 안락사예요. 항상 토론이 되어야 될 문제고 항상 뭔가 간단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구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청소동물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장면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곰 친구 MRI 찍고 거기 대학교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는데 거기서 물어봤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있었던 수의사분은 개에서는 수술 무조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곰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게 전례가 있지도 않고 수술 후의 예후 평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 전례가 없다는 건 아무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진료를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출연하셨던 저희 김경호 기사님도 그렇지만 뭔가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좀 거기에 기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안락사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더 편안해질 거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아마 오늘 토론으로 마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영화제만 출근 안 했나? 사실 출국을 좀 하긴 했는데 안 보여줘서. 앞선 부분의 시청에서는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눈이 굉장히 클리어했었습니다. 왜냐면 화면도 굉장히 이뻤고 미학적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에 아마 촬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100%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수의사가 됐든 재활관리사가 됐든 이분들의 표정이라든지 또 첫 번째 영화 동물 1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쁜 동물들과 그 여성 관리사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 밀착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아예 다큐멘터리를 어글리하게 찍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고, 처음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그런 그 포지션 역시도 암울한 장면을 보여줘서 감독님이 아마도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제 생각처럼 그 팬데믹 속에서 찍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최태규 선생님께는 그게 농약 뿌려가지고 죽은 독수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생물은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논의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들이라든지 개를 비닐봉지 속에 7마리씩을 생자로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죽이는 것이 다반사인 지금 우리가 동물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좋아진 만큼 아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극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9명이 살리자고 했을 때 왜 이 동물을 굳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안락사가 주는 선생님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그 생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지금 보면 모두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팬데믹 상황도 어떻게 보면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부터 유래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영화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죽음에 관해서 다루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 장면들이 앞뒤로 나오고 전반적으로 영화 톤이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촬영을 미려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사실 거의 안 했고 그 상황들을 담기 위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9명이 이제 안락사에 반대하고 제가 안락사에 찬성했을 때는 구체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어떤 아무리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 케이스들에 다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순이라는 앙코곰은 추정하기로는 그 친구도 이제 사육곰 농장에서 온 애들이고 한 25세에서 30세 정도, 그러니까 야생에서 곰이 이미 죽었을 나이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원이라는 곳에서는 야생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어도, 그러니까 먹이를 찾거나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이기거나 혹은 천적을 피하거나 할 신체적 능력이 잃어버리는 노령의 나이에 이르더라도 사람의 보호가 있고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기 때문에 살죠. 근데 이제 그 살아있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고, 그 상태가 동물에게 어떤 지속적인 통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죽이는 것, 그러니까 안락사,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안락사를 하는 것이 일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 자체가 이미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곰의 발바닥이 까져가지고 발을 끌고 다녀서 까져서 이제 발가락 뼈가 보이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안락사 할 때는.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 기다려서 죽이는 것이 이제 저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참 앞서서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고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질문해 주신 분들도 모두 다 감사드리고,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께서는 각 청주동물원, 보민보금자리 프로젝트,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모두 이제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 이후로 이제 또 한 2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좀 궁극적인 목표라던가 좀 가까운 목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동물원 홍성현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굉장한 빅뉴스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거점동물원으로 처음으로 지정이 돼서 청주동물원에서 거점동물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행보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들이 사실 자연하고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선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동물원들하고 많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조금 더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청주동물원에 들어갔던 것도 청주동물원에서 이제 곰생츄아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혹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여전히 그런 제안을 하거나 받거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생츄아리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곳은 이제 곰 농장이었던 곳을 저희가 개조를 해가지고 화면에 나왔던 상태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콘크리트 바닥도 깔고 곰 운동장도 만들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곰 보호 시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장에서, 저는 지금 이곳 서울에 와서 에어컨 쐬면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물들 구조하느라 땀 뻘뻘 흘리면서 동물한테 물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요. 업무 상황을 공유하는 단톡방에 연락이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저희한테 가장 바쁘고 어려울 때라서 정말 많은 동물을 구조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맡은 바를 계속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게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또 동물 하나하나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들의 우주를 다시 되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건데,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어떤 점에서 힘드냐면, 보통의 사람들한테 야생동물은 정말 관심에도 없는 존재거든요. 마치 공백과 같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존재인데, 근데 야생동물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곳에나 있고 언제라도 같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삶의 변화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또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야생동물이 좀 더 살아가기 좋아지는 사회가 아닐까, 저희도 좀 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는 혹시 이 작품 이후에 다른 작품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두 편의 영화를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세 번째 영화도 마찬가지 주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3부작으로 완성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게스트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